행렬에 대한 간단한 개념 들어가겠습니다. 자, 행렬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 그럼 행렬이라는 친구가 이전에도 배웠지만 우리가 행렬을 하기 전에 살짝만 생각해 보자면 실수가 베이스였죠. 공통수학 앞에도 배우신 분들이면 다항식, 숫자 대신 식으로 계산하는 것도 숫자의 사칙 연산 그대로 구현이 잘 돼 있는 거 느끼시죠? 조금 달라진 건 있어도 행렬의 연산에서도 실수의 연산의 거의 대다수가 제대로 구현은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씩 다른 친구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 부분들은 잘 암기해 주시면 되는데 일단은 그 중에 진도가 좀 나갔으니까 행렬의 거듭제곱이라는 친구를 보시면 됩니다. 자, 행렬의 거듭제곱. 자, 거듭제곱이라는 친구의 말을 처음 들어보는 건 아니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은연중에 지수법칙이라는 친구하고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간단한 것을 해봅시다. 제가 A를 4번 곱했습니다 라는 표현이 없었어 옛날에는. 그래서 A 4번 썼겠지. 근데 만약에 A를 40번 써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걸 일일이 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표현을 만들어낸 거예요. 수학자들은 이런 표현을 자기네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쓰지만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우리가 영어 단어를 안 외웠는데 영어를 아무렇지 않게 쓸 수 있다, 없다? 없는 것처럼. 자, 그러면 요거를 만약에 n개를 다 곱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가 a의 n제곱이라고 쓰고 a를 거듭제곱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용어가 거의 똑같죠. 그럼 구현도 거의 똑같은 거예요. 자, 행렬 a가 있습니다. 그러면 행렬 a를 n번 곱하겠습니다. n개를 곱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똑같이 a의 n제곱이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야. 자, 지수법칙도 그대로 표현이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를 3번 곱하는 거하고 a를 7번 곱하는 거를 서로 곱하면 a를 몇 번 곱하겠다는 거죠? 10번 곱하겠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지수법칙은 너무 어렵지가 않잖아요. 우리 하나만 기억하세요. 자, 나중에도 몇 번 쓰이는 친구인데 이러한 스타일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얘들아, 행렬 a는 당연히 행렬 a겠지. 행렬 a를 2번 곱하면 a의 제곱은 뭐겠어요? 당연히 a를 2번 곱하니까 a 곱하기 a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기본이야. 자, 그러면 내가 a의 세제곱은 선생님 그러면 a죠. 아니야. a가 맞지만 그렇게 안 써. 어떻게 쓰냐면 a제곱 위에 있죠. 여기다가 a를 한 번 더 곱한 거예요. 즉 양변에 a하고 a를 곱하면 이게 만들어지는 게 보이시죠? 그럼 a의 4제곱은 어떻게 해야 돼? 요렇게 여기가 1로서 유지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가요. 그럼 이걸 왜 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또로로록 하게 되면 a의 n제곱까지 간다면 예를 들어서 얘는 n-1제곱이고 얘는 a의 1제곱이겠지.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왜 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앞으로 우리한테 a의 2025제곱 같은 거 물어보기 시작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현실적으로 2025번 곱한다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없는 일이야? 없는 일이지.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이거를 구해주세요 라는 말은 실제 하라는 게 아니고 몇 번 해본 다음에 약간 좀 간을 봐라. 어떤 규칙이 있니? 패턴이 반복되니? 이런 걸 물어보고 싶은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한 3번에서 4번째, 많으면 5번째에서 뭐가 만들어지느냐? 얘가 움직이는 규칙성이라는 게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움직일지는 몰라. 문제마다 다르니까. 대신에 우리가 규칙성을 한다라는 건 실제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의 노가다성을 띌 수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 여기서 고등학교 공부를 처음 하시는 친구들은 오해가 있으면 안 되는 게 뭐냐? 고등학교 수학은 뭔가 판타지스럽고 스마트하고 공식으로 끝나고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더 지저분하고 더 오래 걸리고 더 노가다스러워요. 오히려 중학교가 더 편합니다. 고등학교는 그런 거 하나도 없으니까 내가 지저분하게 푸는 게 잘못된 건가? 아니요. 제대로 가는 중이니까 의심 없이 노가다 많이 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뭐든지 직접 한다. 다요? 모조리 다. 그리고 이 친구의 가장 크게 먹히는 게 우리가 이거 다음에 배울 경우의 수 파트 있죠? 이 친구에서 직접 모조리 다 하는 걸 일일이 해볼 거예요.
이해 되겠니? 그냥 수접 넣어야 돼. 계속 해가지고. 자, 그럼 거듭 제곱에 대해서 지금 난이도가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렵죠. 자, 그러면 우리 개념센에서 넘어가신 다음에 뭐 하실 거냐면 여러분들 334페이지의 대표 유형 120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대표 유형 120번 보시게 되면 지금 그 문제죠. 자, A라는 친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A라는 친구가 1, 2, 0, 1이라는 행렬인데 이거를 200번 곱해서 이 친구를 표현해 주세요. 아니면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해 주세요. 라는 문제가 나왔어. 아니 현실적으로 한 2번 정도는 곱하겠지. 200번 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래 뭐 해줘야 돼? 노가다를 띄워줘야 돼. 어떤 식으로? 왼쪽에 써있는 식으로. 자, A는 A니까 안 써도 되겠고요. A의 제곱은 1, 2, 0, 1 1, 2, 0, 1을 썼죠. 자, 그럼 계산을 빠르게 해봅시다. 여기 1 대입하고요. 자, 여기 보세요. 계산하면 뭐가 나와야 돼? 4가 나와야 되는 거 보이시죠? 자, 근데 여기는 4라고 쓰지 말고 2 더하기 2라고 일단은 써주세요. 왜냐면 얘가 움직이는 구조를 봐야 되기 때문에 노가다 할 때는 결과만 쓰는 게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계산하시게 되면 똑같이 0 나오고 1 나오는 거 확인이 되시죠? 자, 그러면 A의 세제곱을 가야 되니까 A의 제곱에다가 A를 곱하는, 즉 1, 4, 0, 1에다가 1, 2, 0, 1을 곱하는데 자, 얘도 가보시죠. 1 나오시죠? 자, 이번에는 2에다가 4를 더하는 과정이 나오죠. 여기 0, 1은 그대로 나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내가 세제곱까지 했는데 규칙성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야 해. 여기는 지금 그대로 움직이지. 근데 여기는 지금 2로 갔는데 제곱하니까 어디로 갔어? 4로 갔지. 그럼 2 곱하기 2로 갔는지 뭘로 갔는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 한 번 더 했더니 6으로 갔어. 그럼 2 곱하기 2 곱하기 2로 간 건 아니잖아요. 어디로 간 거야? 2 곱하기 3으로 갔죠. 그러면 더 이상 해볼 필요 있어 없어? 없지. A의 n제곱은 그럼 뭐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예요? 1. 그 다음에 2n 0, 1이라고 해서 이게 왼쪽에서 이야기한 누구다? 규칙성이라는 친구예요. 노가다로 3번에서 4번 정도 해보면 보입니다. 이해되겠니? 되겠어?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셔서 다음 페이지. 자, 페이지로 335페이지 보시고요. 개념센. 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제가 여기다 아까 써놓고 안 지웠어요. 자, 실수의 연산이 행렬에서 일정 이상이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행렬에 있어서 구현이 어느 정도 되는데 곱셈의 연산에 대해서는 구현이 좀 달라요. 우리가 행렬의 곱셈은 앞에서도 배웠지만 1, 2, 3, 4 1, 2, 1, 2라고 이야기하면 계산 절차가 조금은 복잡하죠.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 암기가 됐을 거예요. 여기 뭐 들어가야 돼? 3. 그럼 여기는 뭐 들어가야 돼? 6. 여기는 7. 여기는 14.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계산이 되긴 하죠. 자, 근데 문제는 이게 단순하게 연산, 그냥 숫자 계산이 아니고 조금 더 크게 봤을 때 얘들아 행렬 A하고 행렬 B를 곱해봐봐. 모르는데 아니 근데 곱했다 치고 그러면 행렬 B하고 A를 순서를 바꿔서 곱해와봐. 그럼 BA가 또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AB하고 BA의 자리를 바꿨잖아요. 그럼 자리를 바꿔서 비교해보겠다라는 거는 무슨 법칙이 되시는 거죠? 교환 법칙이 되는 거야. 우리가 실수에서도 3가지 법칙 배운 거 기억하시죠? 교환, 결합, 분배. 그런데 덧셈에서 교환, 결합, 분배 문제 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었지. 근데 곱셈에서는 교환부터 문제가 생겨요. 뒤집어서 곱한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다 달라요. 근데 제가 지금 다 달라요 앞에 뭔가를 껴놨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원래 행렬의 곱셈에서 큼지막하게는 야, 안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놓고 옆에다가 조금 붙이는 거야. 될 때도 있어요 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그 될 때가 언제입니까? 그건 저도 몰라요. 해봐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행렬의 곱셈에서 교환 법칙 성립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실수의 연산이 구현됐다라는 건 다항식의 연산도 구현됐다라는 거고
그로 인해서 전개를 뜻하는 곱셈 공식도 우리가 어느 정도의 구현도는 갖고 있는데, 자, 제가 이거를 행렬이 아니고 숫자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거 전개하는 거 바로 할 수 있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얘가 행렬이라면 똑같이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요. 왜냐면 자, 잘 보세요. 만약에 실수의 입장에서라면 이걸 쓰고 가는 거는 맞는데 행렬의 입장에서는 저거를 쓰는 게 아니고 찢어서 얘부터 써야 돼요. 그러면 얘부터 해서 이제 전개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서 누가 발동을 하죠? 이렇게 발동하는 분배가 발동해야 되죠. 자연스럽게 행렬의 곱셈의 분배는 문제 없는 거 아시잖아요. 자, 그러면 이 친구의 결과물을 쓰게 되면 A 제곱 AA, 그 다음에 AB, 그 다음에 BA, 그 다음에 BB. 자, 앞에서 먼저 전제를 깔고 갔어요. 행렬의 곱셈은 교환 법칙의 성립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AB 더하기 BA가 다르니까 이거를 갖다 처리해서 자연스럽게 EAB가 되는 게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히죠. 그러면 행렬에서는 곱셈 공식이 일반적으로 구현도가 높아요, 적어요? 적겠지. 곱셈 공식의 구현도를 올리고 싶어. 그럼 뭐가 돼야 돼?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정도는 넣어줘야 되는 거야. 이해 되겠니?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우리가 암기가 되어 있는 곱셈 공식들은 써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현실적으로 좀 힘들다라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꽤나 잘 쓰는 합차, 제곱의 합차 공식도 우리 생각에서는 A제곱 빼기 B제곱이 바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근데 A제곱 빼기 B제곱이 나오겠어? 해보면? 해보자. A제곱이라고 써도 돼. 얘네들은. 거듭제곱 아까 배웠으니까. 자, 그러면 얘네들은 마이너스 AB 더하기 BA인데 얘네들이 사라지고 싶어도 지금 요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같지가 않기 때문에 소거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시겠지. 그럼 문제가 뭐냐면 약간 애매해. 일반적으로 안 된다면서요? 그래,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언제 돼요?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뭐라고 대답해야 돼? 몰라.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언제 되는 거가 뭐 규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지. 즉, 이 몰라의 의미는 그때그때 찾아야 된다는 거야. 그럼 그때그때 뭘 찾아요? 그러면 만약에 얘들아 봐봐. 이러한 친구들은 다 숫자죠. 보이세요? 그럼 이거 뒤집어서 곱한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이건 어차피 안 되는 걸 그냥 보이는 것밖에 안 될 거 아니야. 되는 걸 찾아주세요.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그럼 어떻게 해? 만들어? 아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미정계수를 박아놓은 상태라면 숫자가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두 개의 결과가 같을 때를 세팅할 수 있는 A, B 값이 존재하겠지. 그때를 찾아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야? 일반적으로 돼요? 아니? 그럼 언제 돼요? 이 말은 바꿔 얘기하자면 누굴 찾아달라는 거나 마찬가지죠? 될 때 미정계수 찾아봐 라는 거죠. 자, 그럼 직접 문제를 가서 매칭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페이지는 넘어가셔서 여러분 337, 338 페이지는 잘 따라오셔야 되고, 자, 339 페이지에 맨 위에 대표 유형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그냥 문제를 읽기만 해. 풀 생각하지 말고 펜 손에서 놔. 그냥 339 페이지에 있는 맨 위에 대표 문제를 보고 행렬 A, X 있고 행렬 B, Y 있고 한글을 읽어. 뭐라고 써 있어? 선생님, 거기에 한글이 이렇게 써 있어요. A 더하기 B 곱하기 A 빼기 B는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 성립할 때라고 써져 있죠. 그러니까 이게 된다는 소리잖아요. 이게 된다는 소리는 왼쪽에서도 우리가 했지만 이게 돼요, 안 돼요? 일반적으로는 안 되지. 언제 되는 거야? A, B는 B, A일 때 같을 때 되는 거잖아요.
AB는 BA니까 이 자리에 AB를 대신 쓰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AB니까 소거가 돼서 우리가 곱셈 공식처럼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문제에서는 이걸 계산해 달라는 게 아니고 이로 인해서 찾게 되는 AB는 BA라는 친구를 가지고 XY를 찾아달라는 거겠지. 그게 지금 내가 쓴 이 친구랑 다를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자, 그럼 여러분들 연습 한번 하고 갈까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가볼까요? 이게 맞네.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이 친구가 실수에서의 구현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맞아요? 그리고 아마 배웠을 때 대다수의 친구들이 요 n이 이런 식으로 분배가 된다라고 배웠을 거예요. 자, 근데 그렇게 배우니까 얘를 봐도 맞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오해예요. 자, 이 친구는 원래 뭐냐면요. AB의 n제곱이라면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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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를 n번 써주세요. 이 말인 거야. 근데 왜 A, B로 돼요? 실수에서는 곱셈의 교환 법칙이 자연스럽잖아. 그럼 B는 다 뒤로 미는 거고 A는 다 앞으로 밀어. 그럼 어차피 A, B가 한 세트가 n개가 있잖아요. A도 n개 있고 B도 n개 있다는 소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지. 이 안에 교환 법칙이 녹아 있다라는 거야. 근데 행렬에서는 교환 법칙이 돼야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친구의 제곱은 A제곱, B제곱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 AB, AB 이렇게 되시는 거죠. 만약에 이 친구에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면 A, A, B, B도 되죠. 그러면 A 2개, B 2개니까 A제곱, B제곱이 되는 건데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말이 없으니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죠. 자, 2번 보시면 아시겠고요. 3번은 저번 시간에도 발레 보여드렸죠? 2번 곱해서 영행렬이 나온다? 그러면 둘 다 0이다? 아니야, 이런 거. 두 번 곱하면 이거 0이 아닌데도 0이 나왔잖아요. 3번에 발레,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단위 행렬. 자, 이제 또 하나, 세 번째인가요? 단위 행렬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일단은 얘는 정사각 행렬이에요. 모양은. 근데 1차, 2차, 3차, 4차 다양한 정사각 행렬들이 있죠. 자, 단위 행렬의 패턴은 이렇습니다. 자, 1차 정사각 행렬, 2차 정사각 행렬이죠. 3차 정사각 행렬은 그럼 지금 모양새만 보더라도 어떤 느낌일까요? 이렇게 되는 거 느낌 오시겠어요? 4차도 되시겠죠? 그럼 정사각 행렬의 모양은 뭐야? 대각선은 일단 1을 박아놓고 나머지들은 다 뭘로 채우시면 돼? 0으로 채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럼 자, 여기 지금 다시 얘는 몇 차 정사각 행렬? 1차. 1밖에 없지. 잠깐만. 그러면 단위 행렬이라는 친구는 이런 느낌 맞아요? 맞아요. 이게 지금 내가 뭐라고 썼어? 곱하기 1. 자, 그럼 만약에 숫자에서도 실수에서 A 곱하기 1은 뭐가 나오죠? A가 나오시죠. 행렬에서 A 곱하기 1을 쓰게 되면 당연히 실수배니까 맞기는 한데 행렬이니까 단위 행렬의 이름은 대문자 2를 써서 단위 행렬을 표현하는 표현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어떤 문제집에서는 i라고 쓰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2도 되고 i도 되는데 곱하기 1 같은 친구니까 얘는 뭐가 되시는 거야? a가 되시는 거야. 근데 이게 재미난 점은 뭐냐면 나중에 해볼 기회 있으면 하시겠는데 지금 이렇게 뒤집어도 뭐가 나온다? a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단위 행렬은 이게 반드시 성립하기 때문에 곱하기 입장에서 교환 법칙에 있어서만큼은 뭐가 돼요? 프리패스가 되시는 거죠. 너는 무조건 다 돼. 단위 행렬과 곱하는 친구들은 무조건 교환 법칙이 다 성립해. 그러면 얘들아, 잠깐 칠판 좀 봐볼래? 이거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단위 행렬 2를 썼어요. 우리가 곱셈 공식이 행렬에서 구현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곱셈에서의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단위 행렬이 들어간 친구는 곱셈에서의 교환 법칙이 돼야 안 돼요?
돼요. 프리패스라고. 그럼 곱셈 공식 되는 거야? 되는 거야. 그럼 a의 제곱 더하기 2a 굳이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다음에 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2의 제곱을 굳이 2의 제곱이라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2를 n번 곱해도 2니까 그냥 곱하기 1처럼 생각해 라는 말 또 한 번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또 오해해가지고 선생님 그러면 이러한 친구도 되나요? 그러면 이건 되겠냐 안 되겠냐? 왜 안 될까? 얘하고 얘도 곱해지잖아요. 이 친구는 A, B가 있으면 B, A도 있겠죠. 얘는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간편한 건 뭐예요? 그냥 행렬 하나, 단위 행렬 하나. 이런 식에서의 계산은 자연스럽게 되시는 거죠. 단위 행렬이 들어간 친구는 계산이 자유롭기 때문에 우리가 곱셈 공식이 잘 외워져 있다면 이런 친구 바로 우리가 암기되어 있는 것처럼 쓰면 되겠죠. A 세제곱 마이너스 이거겠죠. 끝.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단위 행렬이 들어간 연산에는 교환법칙의 프리패스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곱셈 공식 쓸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 보시고요. 거기서 저기 왜 곱하기 1이에요? 곱하기 1인 이유는요, 여러분들. 자, 더 거슬러 올라갈게요. 자, 우리가 사라진 교육 과정에 예전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1학년 1학기 초반에 이런 걸 배웠어요. 항등. 근데 항등, 우리가 요새 앞에서 만약에 배우게 된다 항등식을 배울 거 아니야. 그런데 항등원이라는 걸 예전엔 배웠어요. 항등원이 뭔데? 그러면 이제 원소예요. 원소가 뭔데? 그냥 하나하나 구성원 같은 느낌인 거야. 그럼 항등원이 뭔데? 그러면 항상 등호가 성립한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래서 더하기에는 0을 더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도로 튀어나오죠. 곱하기에는 1을 곱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도로 튀어나오시겠죠. 자기 자신의 항등원을 더할 때 자기 자신이 나와요. 자기 자신의 항등원을 곱할 때 자기 자신이 나와요. 그러면 더하기 0 곱하기 1은 더하기의 항등원과 곱하기의 항등원이 되는 거를 옛날에는 배웠어. 그럼 행렬로 왔을 때도 연산이 구현됐을 때 자, 영행렬 같은 경우는 더하기를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오니까 항등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단위 행렬도 곱하기를 했을 때 이 단위 행렬 2를 곱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나오는데 이 친구의 모양새가 실수 입장에서 곱하기 1하고 너무 빼다 박은 거예요. 1 곱하기 1 하면 뭐예요? 1의 제곱이에요? 1이라고 쓰죠. 3 곱하기 1은 뭐예요? A 곱하기 1은 그러면 단위 행렬도 거의 동일한 구현도를 갖고 있어서 숫자에서 곱하기 1 같은 놈이라고 생각하라고 곱하기 1이라고 써둔 거야. 이해되겠니? 뭔가 안 되는 거 있어 혹시? RPM 행렬 유형 7번 행렬의 곱셈의 변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개념센에서 나오지 않는 유형들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행렬 A하고 AB를 곱하는데 요 행렬 A는 2차 정사각 행렬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 결과는 P하고 Q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행렬 A와 C, D를 곱했더니 얘가 R하고 S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여기에서 볼 거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 친구와 이 친구를 예를 들어서 행렬 B하고 C라고 이름을 잡아볼게요. 자, 앞에 있는 친구는 행렬 A, B이고요. 뒤에 있는 친구는 행렬 A, C라고 잡아도 문제될 건 없으시죠. 자, 만약에 내가 두 행렬을 더하게 된다면 순서가 둘 다 A가 앞에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럼 교환법칙에 굳이 걸릴 건 있어요? 없어요? 순서가 똑같이 앞이니까 없죠. 그러면 우리가 행렬의 곱셈에 분배 법칙이 허용이 된다라는 말은 다시 분배를 펼치는 것도 가능하고 분배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가 되겠죠. 전개도 되고 묶어도 되고. 그럼 이렇게 순서가 마찬가지인 친구들을 이렇게 묶는다면 이걸 이렇게 하시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분배로 인한 전개가 되시는 거고 요게 이렇게 간다라는 건 뭐예요? 다시 묶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는 행렬의 덧셈이에요 라는 거 인지하시겠죠? 행렬의 덧셈은 사이즈가 같아야지만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둘의 사이즈 같아야 달라요? 그럼 더 할 수 있겠지. 어떻게? A에 A 더하기 C. 요거 한 줄이야. 하나야, 하나. 그 다음에 B 더하기 D를 하게 된다면 이 두 친구의 합은 이 두 친구의 합하고도 동일하지 않겠니? 그러면 당연하게도 P 더하기 R, 그 다음에 Q 더하기 S라고 쓰는 게 한 가지가 있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하나가 더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실수배를 한다는 거. 근데 실수배는 교환법칙의 구애를 안 받거든요. 만약에 여기에다가 K배를 한다라는 건 여기다가도 K배를 해달라는 소리죠. 근데 그 K라는 친구가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고 심지어 여기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똑같이 실수 K배를 양변에다 해주게 되면 얘는 뭐를 원하는 거냐? 이렇게 되는 친구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L배를 해준다라는 건 마찬가지로 여기다가도 L배를 해줘야지만 뭐가 성립한다는 거지? 등호가 성립한다라는 거죠. 왼쪽에 2를 곱해. 그러면 우변인 오른쪽에도 뭘 해줘야 돼? 여기다 3을 더해. 여기다가도 3을 더해줘야 되겠죠. 그럼 이게 언제 쓰이느냐? 자, 유형 7번에 밑에를 쭉 가보시게 되면 1138번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자, RPM에서 113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써 있어. A에 2, 3 곱한 친구는 4하고 3이라고 써져 있고요. A에 1하고 마이너스 1을 곱한 친구는 2하고 1이 써져 있어. 요 두 개를 이용해서 A에 6하고 4를 곱한 친구는 누구니? 라고 물어보는 문제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을 조금 해봐야 되는 게 여기 흰색은 그냥 생으로 더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생으로 더하면 2하고 1 더하면 누구 나와요? 3하고 1 더하면 그럼 6하고 4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생으로 더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럼 누군가를 곱해서 6과 4가 되게 만들어줘야 되겠지. 근데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면 누가 와야 돼? 그치, 문자가 와야 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얘들아 칠판을 해봐. 이거 알아 몰라? 알지. 3이잖아. 이건 알아야 몰라요? 그럼 내가 모르는 친구인가 그러면 무조건 누굴 데리고 와야 돼요? 문자를 데리고 오셔야 돼. 문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다가는 A를 곱하게 되면 여기도 A. 자연스럽게 여기다 A 써도 되죠. 그리고 심지어 여기 있는 A는 들어와서 1로 와도 되죠. 그럼 여기는 이제 B를 가게 된다면 이렇게 써도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실수배를 한 다음에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건 뭐가 되는 거야? 2A하고 B를 더한 게 6. 3A 빼기 B는 4가 되는 거를 먼저 연립방정식으로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가감법이란 걸 이용해서 두 식을 더하면 2A 더하기 3A는 누구예요? 자, B 더하기 마이너스 B는 누구예요? 안 써도 되죠. 6 더하기 4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A는 누구 나와요? A가 2란 걸 대입했어. B도 누구 나와야 돼? 그럼 2란 걸 구했으니까 이제 마지막에 계산만 해주시면 답이 나오시겠지. 요런 유형 7번이에요.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 유형 9번에서 우리는 뭘 볼 거냐면 맨 마지막에 1147번을 한번 봐봐. 자, 읽기만 해. 문제 읽었어. 행렬 A가 누구인지 밝혔어, 안 밝혔어? 안 밝혔어요. 그치. X가 있으니까 미정계수가 있는 거죠. 행렬 B가 누군지 밝혔어, 안 밝혔어? 안 밝혔어요. 뭐 하나 빼곤 다 밝힌 건 사실이죠. 자, 그러면 행렬 A, B에서 여기서는 X가 있으니까 요 X 구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은 들지. 여기서는 마이너스 3I를 구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거야. 그럼 도대체 어떻게 구하자는 건가? 그냥 가만히 냅두면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승현아, 연기하지 말고 제대로 집중해야지. 자, 그 문제 밑에 이 x, y를 구하는 조건이 있는데 어떤 조건이 있냐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옆에 한글을 읽어보게 되면 이걸 만족시킬 뭐라고 써져 있죠? 수학에서 때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상황을 주는 거야. 뭐뭐 할 때. 그러면 지금 A, B가 이걸 만족시킬 때 X, Y가 그려지는 그래프에서 Y절편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인데 일단 거기까지 도달하지 말고 이게 만족시킬 때가 무슨 때인지 해석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A 더하기 B, A 빼기 B 곱한 거랑 제곱해서 뺀 거를 똑같습니다 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그냥 노가다 시키는 거지. 이유가 다 있어. 그러면 이 문제의 출제자는 여러분들한테 뭘 요구하는 거야? 이걸 만족할 때가 도대체 언젠데? 그렇지. 이게 행렬에서 기본적으로 곱셈 공식이 성립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뭐 해줘야 돼? 성립을 한다라는 거는 A, B는 BA가 먹힌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계산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숨어져 있는 이 친구를 데리고 와서 A, B와 BA가 같게 되는 X하고 Y를 구해달라는 거겠죠.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빠르게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일단 A 곱하기 B 한번 가볼까요? 일단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X-1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들어가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Y. 자, 그 다음에 BA도 해보자. 거꾸로 해가지고 X 마이너스 1 여기는 똑같네. 그럼 여기는 뭐 나와요? 1 마이너스 2 그러면 얘가 2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Y는 2라고 해서 밝혀냈어. 자, 여기까지는 1차 돌파가 끝난 거야. 이제 답을 구하려면 문제 마지막을 봐야 되는데 문제 이렇게 써져 있어요. X, Y의 그래프가 만족하는 Y 절편을 구해달라고 써져 있는데 우리가 중학교 때도 직선의 방정식 배운 거 기억해요? 기억 못하는 것도 이상하지. 자, 얘 여기 몇 차예요? 얘는? 그럼 얘는 누구예요? 1차 함수. 1차 함수는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되죠? 그럼 X, Y는 어차피 여기를 만족하는 애들인 거잖아. 근데 이 그래프가 얘라는 건 당연히 알겠지. 직선인 것도 나왔죠.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은 여기서 뭘 선택할 거야? Y는 이라고 가시겠죠? 마이너스 3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2. 자, 그러면 이 친구의 정보는 이름이 세 글자로 뭐죠? 그럼 이 친구의 절편이죠. 정보는 Y절편이죠. 여기가 0일 때. 그래서 내가 원하는 답은 뭐가 나와야 된다?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시켜보니까 조금 권리적 되는 부분이 저기서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유형 10번 단위 행렬의 성질이라고 써져 있죠? 거기다 쓰세요. 교환법칙 프리패스. 자, 이거 봤어. 뭐 X하고 Y 구하라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 봐봐. 여기에 뭐가 있어? 단위 행렬이죠. 단위 행렬. 단위 행렬. 얘는 뭐가 있어? 여기는. 그러면 전개하면 되죠. 그리고 단위 행렬하고 A만 있으니까 교환법칙 프리패스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전개하셔도 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2 더하기 6A 더하기 여기까지 올 거야. 그럼 문제가 뭐냐면 얘랑 얘랑 같다라는데 이 친구가 어떻게든 없어지든지 아니면 다운이 돼야 되잖아. 2차가 1차나 단위 행렬로 표현이 돼야 되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A제곱이 실제로 필요하겠어? 안 필요하겠어? 필요하죠. 자, 그러면 0, 1, 1, 0을 했어요. 그럼 0, 1, 1, 0을 또 하는 거야. 1, 0, 1, 0 나온다. 그럼 1, 0, 0. 그럼 1, 0, 0, 1이 나온다 해보니까 그럼 뭐가 나온 거야? 단위 행렬이 나온 거죠. 그렇잖아요. 이게 뭐예요? 너 진짜 제대로 잡구나. 아까 눈은 떠 있던데. 아니 진짜 뭔가 아니 뭐예요? 곱하기 1 같은 친구. 아까 n차 정사각 행렬로서 대각선은 다 1로 채우라고 그랬잖아. 나머지는 0. 앞에 지키는 것을 너도 욕 한번 먹어야 되겠는데?
이렇게 대각선을 먼저 1로 채우고 네. 나머지 성분을 0으로 채운 이 정사각 행렬의 모양을 단위 행렬, 영어로는 이 대문자라고 써요. 네. 그럼 얘는 어떤 느낌이냐? 실수 계산에서 곱하기 1 같은 느낌이라고. 근데 2차 정사각 행렬이니까 대각선 2개 쓰고 나머지 채우면 이 단위 행렬하고 만약 예를 들어서 계산하면 그냥 그대로 나와요. 그리고 뒤집어서 곱해도 똑같이 나와요. 이게 행렬, 단위 행렬에서의 기본 성질이야. 자, 그러면 9a의 제곱은 계산을 해보니까 2 왜? 더하기 6a 더하기 이게 9, 2죠. 아까 a의 제곱이 2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x는 누가 나와야 돼요? 10. y는? 아 A 제곱이 2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답은 바로 나올 수 있겠죠. 분명히 눈 감거나 그런 건 안 보였는데 참 희한하네. 자, 분명히 이 안에서 어느 순간에 놓쳐서 갭이 생기고 그 갭이 점점점 쌓이고 쌓여서 못 메꿀 때까지 내비두면 이제 또 수학을 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갭이 있을 것 같다, 모른다 하게 되면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공간에 있는데 여러분 수업의 참여도나 수업을 듣고 있다, 안 듣고 있다의 판단은 눈동자만 봐도 알아요. 눈동자만 봐도 알아. 나를 야리란 소리는 아니고 여러분들의 눈동자의 포커스가 칠판을 향하는지 아니면 벽을 향하는지는 여러분들의 눈동자만 봐도 방향은 알거든요. 왜냐면 왜 칠판을 안 보냐? 안 들려. 그리고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니까 안 보이지. 안 들리고 안 보이면 집중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 갭이 너무 커져서 또 한 번 버리기 전에 자신 있게 모르면 모른다. 어디서부터 모르니? 그러면 어디서부터 모릅니다. 너무 많아서 제가 해결한 다음에 추가되는 부분 질문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뭐 그런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죠. 제발 부탁인데 이율 배반? 약간 표리부동하게 행동하지 마. 엄마 아빠한테는 내가 알아서 할게. 관두라고 냅두라고 막 이러면서 여기 와서는 어떻게 해요? 냅두지 그냥.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이 냅두는 거잖아.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승현아? 안 되죠. 너 알잖아. 근데 왜 자꾸 냅둘까? 그렇잖아. 왜 냅둘까? 힘들어서? 에이 야씨 지금 1층부터 9층까지 3번 왕복해보다 힘들까? 그건 아니지. 그거에 대한 목적성이 없어서 그래. 목적성이. 꼭 그래놓고 집에 가서 잘하고 있어. 다 했어. 엄마가 보면 뭘 알아. 뭐 이런 얘기하면서 하지 마시고요. 제대로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하나 더 있어요. 1151번 별표 하나 쳐주시고요. 자, 일단 이거 2개만 보세요. 그냥 2개만 보세요. 그냥 보기만 해. 그리고 과거에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기억을 떠올려 봐. 얘랑 비슷한 모양새가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니야. 완전 제곱식이 자유롭게 나오면 안 돼요. 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데 완전 제곱식을 쓰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자, 지금 흰색을 보고 비스무리하게 생각되면 이렇게 살구색을 써놨어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살 수 있는 게 니네는 뭐 있어? 저 위에 거 제곱한 다음에 좋은 대답이긴 한데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A, B를 구하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을 취하겠어요? 그건 정말 좋은 대답이긴 한데 내가 생각하는 그 말이 맞다면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조금 더 그것보다 하위 버전. 여러분들 이거 2개 보이는데 A, B 물어보면 뭐 하라고? 뭐 할 거예요? 다 넣어봐요. 다 넣어.
A는 한 다음에 5 마이너스. 맞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내가 원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A는 5-B로 간 다음에 A가 같으니까 요 친구를 여기다가 들이미는 거죠. 그러면 5-B 곱하기 B는 1이죠. B의 제곱 마이너스 5B 더하기 1은 0이죠. 나중에는 금지시킬 거긴 한데 행렬에서는 지금 문제에서는 이게 필요해서 연립방정식을 한 거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아 이 친구하고 이 친구가 구조가 거의 동일하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수의 연산에서 행렬의 연산에서도 어느 정도 구현이 되어 있으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B라는 친구를 O 단위 행렬 마이너스 A라고 정리해서 대입하게 되면 A의 O 단위 행렬 마이너스 A는 단위 행렬이겠고 전개하시게 되면 A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OA는 2가 나오니까 A의 제곱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OA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라고 쓸 수 있겠죠. 문제에서 또 뭐라고 써 있어? B제곱 구해달라며. 근데 똑같은 구조니까 B제곱도 뭐라고 가면 되겠어요? 그냥 바로 5B-2라고 가게 된다면 문제에서 원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묶어서 이야기해도 될라나요? 그럼 문제에서 A 더하기 B는 뭐예요? 5, 2니까 25, 23, 그래서 K가 누구라는 거예요? 23.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넣어봐요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상식적으로 합해서 5인데 곱해서 1인 숫자가 바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게 되면 제가 숙제 카톡을 먼저 보내드릴게요. 제가 생각한 시간에서 3분 남았거든요. 50분에 끝내려고 하니까. 자, 우리 다음 주 월요일 날에는 무슨 책 갖고 오셔야 되지요? 구화. 구화에서 밀린 부분 없게 숙제 잘 해오시고요. 자, 숙제 체크 카톡은 보내놨습니다. 자, 164페이지까지인데요. 자, 163페이지 잠깐 보시죠. 여기에 유형 11번하고 유형 12번은 어려워서 못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간단하게 1151, 2, 3, 4 중에서 1154번 요거 오늘의 마지막 문제 하고 귀가하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1154번은 규칙성이 있어요. 그치, 그게 없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A라는 친구가 1, 마이너스 1, 0, 1이라고 써져 있어. 근데 지금 문제는 A 다음에 제곱은 마이너스, 세제곱은 플러스, 또 4제곱은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가니까 지수가 짝수일 때는 마이너스가 붙고 홀수일 때는 플러스가 붙는다라는 건 알 수 있으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은 거듭 제곱을 해야 되니까 규칙성을 파악해야 되니 일단은 A의 제곱부터 가볼까? 자, 1, 마이너스 1, 0, 1.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1, 0, 1. 계산해 봅시다. 어떻게 나와요? 여기 1 나오시겠죠? 여기는 뭐 나와요? 응? 아니네. 마이너스 2네. 그쵸? 여기는 뭐 나와요? 0. 여기는 뭐 나와요? 1 나오시죠? 그러면 여기는 유지됐는데 여기가 마이너스에서 몇로 갔어? 마이너스 2로 갔지? 그러면 세제곱은 마이너스 3인지 4인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한 번만 더 해보자. 그럼 계산하면은 여기는 어차피 동일하게 나올 거고 여기만 보면 되죠. 계산하면 누가 나와요? 마이너스 3이 나오시겠죠. 그럼 규칙성 확인이 되실 겁니다. A의 n제곱은 뭐라고 쓰는 게 좋아요? 1, 마이너스 n, 0, 1 이렇게 쓰시는 게 좋죠. 자, 그럼 문제를 다시 한번 봐볼까?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해달라면서. 보이셔요? 자, 근데 여기에서 답을 구하기 위해서 조금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A하고 A의 제곱을 먼저 써볼게. 1, 마이너스 1, 0,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 1. 이렇게 되시겠죠.
어차피 빼기니까 모든 성분의 합해서 빼기면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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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다 알아서 죽겠죠. 그럼 여기만 남았잖아. 그럼 뭐 나와요? 아니 성분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1만 남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대고 A의 세제곱을 더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아 팁을 드릴게. 여기에다가는 A의 세제곱, 여기에다가는 A의 4제곱을 써봐봐. 즉 2개씩 끊어서 가는 거야. 연달아서 더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 여기도 빼면 얘네들끼리는 없어지니까 성분의 합에 드러날 친구는 없죠. 네. 그럼 여기를 빼면 누구 나와요? 그러면 2024까지의 합인데 2개씩 매칭을 시켰으니까 1012. 그치. 그러면 1이 몇 번 등장하는 거야? 1012. 답이 이렇게 나오시겠죠. 이런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찍어야 되나요? 찍어도 돼요.